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뭐 출구조사가 광역단체장하고 이제 재보선만 이제 실시가 돼서 그 이제 데이터를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관심 있는 내용이 이제 교육감 17명의 교육감을 뽑는 선거고 또 226명의 기초단체장이 있고요. 광역의원, 기초의원, 일부 지역이지만 이제 교육의원까지 이렇게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최종 이제 개표 상황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출구조사 결과도 이제 뭐 개표까지 끝까지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나머지 교육감이나 기초단체장에서도 김현 대변인님은 좀 기대감이 커지겠어요? 교육감은 저희가 정당 공천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예. 기초단체장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 특히 대구, 경북에서 얼마나 기초단체장을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그 단체장이 나오느냐도 아마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예. 특히 부산, 울산, 경남에서 기초단체장이 몇 분이 탄생하느냐도 저희는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저희가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제외하고 다 국민의당 후보가 됐던 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저희가 기초단체장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균형 있게 국정을 같이 함께 하느냐가 이제 남은 거라고 보고요. 앞서 저희가 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약속을 지키는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치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편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같이 여기고 그것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역할이 그동안 충실했기 때문에 당의 지지율이 55%를 꾸준히 유지했고 그 55% 지지율이 꾸준히 유지된 게 이번에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그런 그 정당 지지율과 지금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거든요. 25%에서 지금 30%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당 지지율과 연동되는 거라고 보고요. 특히 보궐선거 지역에서 저희가 얻은 득표가 이제 1대1 구도로 놓고 보면 그것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당이 얼마나 국민들과의 약속에 잘 지키고 공약을 잘 지키느냐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왜 국민으로부터 비판과 그런 비난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했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이번 선거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이제 이번 출구조사 결과가 선거 결과로 그대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만약에 이대로 나타나서 이제 야권의 참패로 나타난다면 앞으로 이제 선거 그 지형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야권말 정계 개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선거도 그 결과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가 나오기 전에도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우리 유권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올바른 선택을 해 오셨고 오늘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예.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유한국당 물론 지난 과오가 있다면 그거를 철저히 방성해야 되는 부분 분명히 필요하고요. 해왔지만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또 다시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오지만 그거는 지금 오늘 이렇게 여기에서 얘기가 나오기에는 조금 힘든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종 뚜껑을 다 이제 열어본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뚜껑도 열어보고 예.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 저희가 지역에 가서 유권자들이 과연 진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 정치사를 보면 아시지만 참패했던 정당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을 때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죠. 뭐 세대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의 인물의 영입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랬을 때 또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자유한국당 제1야당으로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또 지금
저희는 그래도 100석이 넘는 국회의원이 지금 아직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초단체장도 또 남아 있고 기초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각 지역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열심히 한다면 또 야당으로서 정부와 또 여당 그리고 각 지역에서 제대로 된 견제 역할 또 균형을 맞춘 역할을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 선거는 뭐 항상 그 결과를 보면서 유권자들 민심의 어떤 향방을 제기도 하고 민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가늠하는 그런 이제 잣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출구조사 결과입니다만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이제 좀 더 최종 개표 결과를 봐야 되는 그런 겁니다만 출구조사만 놓고 볼 때 어떤 이번 그 지방선거의 민심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평화 대 반평화 이런 프레임이 너무 강력하게 씌워졌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선거 유세를 다니면서 이제 유권자분들, 국민들을 만나면서 저희들이 그 북한 문제, 북핵 문제, 평화 문제 이쪽 부분과 그리고 경제, 교육 이런 민생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했을 때 국민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결과는 뭐 지금 이 야당에게 처참한 결과가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부터 어떤 북핵 이슈라든가 이런 것이 일상화되어 가고 이게 그렇게 메가톤급 이슈에서 조금씩 잠잠해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에 덮여 있었던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제3당으로서 바른미래당의 기존의 가치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 나간다면 오늘 이 선거의 결과에서 너무 그렇게 의소침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충분히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은 이제부터 시작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세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자유한국당 이재영 최고위원,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이었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